한 주의 시작 월요일 뉴스앤 이슈와 함께 정가 소식 나눠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남 전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부를 사람은 다 부르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는 진박 감별하던 최고위원 중에 친박 의원들 중에 가장 강성이라 불렸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전 의원이죠. 들어가 지금 현 의원인데 들어가 이식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조사 말이죠. 글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언론에서는 진박감별이라고 합니다만 주로 대구 지역에 총선 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돈을 국정원 특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인데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재원 의원은 지난 작년 20대 총선에 본인이 출마를 했죠. 그러다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서 공천을 못 받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간 거는 총선이 끝난 이후인 작년 한 6월 이후에 들어갔거든요. 총선 이후에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업체 주신 거죠. 그 혐의로 지금 특정 아마 집행 시기가 집행 시기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게 혐의 내용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걸 굳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를 갖고 와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업체에 줬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 됐던 누가 됐던 바로 돈이 여론조사 업체로 집행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검찰은 그 집행 시기가 지금 김재원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기간이라고 해서 오늘 소환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진박 감별이라든지 진박의 최전선에 섰던 두 사람이요. 김재원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최경원 의원까지 소환에 불응했지만 검찰은 다시 부를 태세인데요.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다라는 식으로 그 가까이에 있었던 친박들이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4.13 지난번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어떤 전방위적으로 모든 어떤 정부 기관이 나섰다. 그리고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대 사이버 댓글 부대까지 나서서 어떤 선거를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완전히 농락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깊고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징계안을 없던 일로 돌렸는데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이상돈 의원까지요. 서로 험악한 이야기를 했다는 제목이긴 했습니다만 그냥 각하가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라고 하면 대선 때 보면 부인하고 단 한 번 싸워본 적이 없고 그래봤자 화장실에서 한마디 할 뿐이라는 분이 과연 싸땡땡 방송에서는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싸땡땡이라는 말을 진짜 하셨나요? 위원장님? 글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두 당사자 안철수 대표와 그 원외위원장 협의회 회장 김기옥 회장 두 분이 어쨌든 그 다음 날 만나서 서로 어떻게 뭔가 화해라 그럴까요? 서로 했다는 거 봐서는 그런 발의를 하지 않고서 그런 화해까지 갔겠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충 하신 걸로 당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냐를 떠나서 안철수 대표가 기존에 과연 저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얼마나 안철수 대표 앞에서 또 저렇게 약간 좀 비아냥거리고 했던 것에서 좀 흥분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전날 사실은 끝장 의원들 간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사실은 안철수 대표께서 거의 봉변 수준의 어쨌든 의원들에게 좀 당하신 측면이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원외위원장들은 좀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잃고 특정 입장을 좀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평상심을 잃었던 것 아닌지 그렇게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논란의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서요. 아침 현장까지 지금 들어온 사진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요즘 부쩍 많이 하는 말이 호랑이던데요. 검색어 순위에서도 호랑이 안철수 같이 올라가 있던데
호랑이 불러드리겠다고 하시던데요. 누가 호랑이가 될까요? 안철수 대표가 될까요? 아니면 호랑이에게 잡혀 드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께서 호랑이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네.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호랑이를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호랑일지 고양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이 고양이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면 정작 2014년 3년 전에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없더라 하던데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은 아니 이게 호랑이에 잡혀 먹히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본인이 들으면 좀 부담스러울 말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기고만장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의 싸가지 이 발언도 그렇고 네. 최근에 홍준표 지금 대표가 경기도 가셔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줬는데 네. 배신했냐. 경기지사 현직 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전 두 말 다 굉장히 저는 이제 그 국민을 위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있는 발언이다. 굉장히 사당화. 마치 내 것처럼 당이 어떻게 내 거고 어떤 선출직에 있는 당선시킨 게 본인이 당선시킨 겁니까? 국민이 네. 당선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원내지구당 위원장 앞에서 그분을 싸가지 없다라고 했다는 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굉장히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호랑이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를 호랑이로 보는 사람은 있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봐줄 것인지 그분에 대한 것은 냉정한 좀 평가가 필요하고요. 좀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공교롭게도 62년생 범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호랑이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은 호랑이를 잡는 실력, 네. 재주는 좀 국민들이 좀 의문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호랑이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이른바 호시우행, 호랑이 눈으로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소위 이른바 지금 이 통합 논의 속에서 완전히 굴곡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또 지지율은 지금 4%, 5%를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통합 논의가 네. 자칫 당의 정체성을 날려버리고 또 어떤 국민적 어떤 관심을 끄는데 실패할 우려도 있다. 네. 그렇다면 정말 호랑이의 눈을 가지고 나침판을 딱 들고 이렇게 차근차근 네. 뭐랄까 자기의 어떤 의지와 당의 어떤 앞으로의 그 기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가는 최소한 통합 논의의 현역 의원 3분의 2 이상을 설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랑이 눈인데 질풍노도처럼 그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안철수 대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휴가 중 하루의 연차를 썼습니다. 아마 국정에서의 인사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 김정숙 여사의 사진 한 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곡감인데요. 이번 곡감은 그런데 저번 곡감과는 국민들의 받아들이는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사진이었나요? 글쎄 뭐 앞서는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감을 깎는 네. 사진을 청와대에서 게재를 했는데 저건 청와대 직원이나 뭐 미혼모 분들 드린다는 건가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사진 전에 주렁주렁 그게 처마 순서가 밑이었고요. 이게 바로 바뀌었군요. 이제 예. 오늘 네. 공개됐던 네. 사진입니다. 예. 정확히는 어제죠.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홍보가 좀 과잉으로 보입니다. 이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거는 모자란 거하고 매한가지인데 역대 우리나라 영부인 중에 아마 김정숙 여사가 어떤 홍보 노출 빈도가 가장 많지 않나 싶은데 지금 네. 청와대가 뭐 가장 잘하는 게 홍보 업무 중에 하나고 그 부분에 뭐 특화돼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주 언론에 노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소재로 또 언론 노출을 시도할지 네. 너무 빈도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에 곡감 깎는 사진을 다시 공개한 셈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물론 뭐 서털한 영부인이 좋기는 한데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최고위원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요. 굳이 저 난타전에 여사님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데 또박또박 그 곡감은 진짜 제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이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보이지 않게 또 국정 운영에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심스럽게 찾아서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그 정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또는 매 건마다 대응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나 대통령 부인으로서 보이지 않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분하게 역할하는 모습, 이 모습을 지나치게 또 정당에서 그걸 문제시하는 것. 저는 이번에 유해 최고위원이 또 주인공이 됐던데요. 네. 저는 지난번 뭐 포항 지진 났을 때 그게 문재인 정부의 업보라는 거의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늘의 경고를 저는 했죠. 유해 최고위원께 저는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SNS로 대통령 부인 네. 행보 비판할 시간에 민생 좀 챙겨주세요. 그걸 유해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말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네요. 그런데 말이죠. 유해 최고위원이 과연 영부인이 했겠느냐, 곶감 말리는 거 말이죠. 그런데 보란 듯이 다시 김정수 여사의 곶감 깎는 사진이 나왔었고요. 이제 저렇게 되니까요. 사진 공개되고 나서 류해 최고원이 다시 붙었어요. 이제 영상까지도 공개하라고 하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는 지리한 난타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역대로 야당 제1야당의 대표와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님 늘 이제 어떻게 홍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상남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댓글 달고 국정원 댓글 달고 뭐 사이버 댓글 달고 탄핵당한 대통령 그렇게 예를 들면 보호하시고 너그럽게 얘기했던 분이 지금 영부인 공식 석상에서 말춤 치시고 곶감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그렇게 한가하신가? 그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고 최고위원이 한가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페북을 쓰실 그 시간에 네. 정말로 포항 지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염동설한 동절기가 오고 있는데 그 동절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분 없는지 그거 좀 살펴보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이 류해 최고위원을 눌러 앉혔던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성공하셨죠. 홍준표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말린 듯 했던 분이 다시 이 난타전에 가세했는데요. 일단 류해 최고위원 말렸던 그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네. 너무 오바이트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그랬던 홍 대표가 말춤이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가 영부인을 저격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야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 출연을 마치고 저녁에 네. 자주 가던 순댓국집을 갔는데요. 네네. 거기 항상 일요일도 문을 열던 집인데 문을 일찍 닫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현실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과 한숨 속에 네.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필리핀 교민 행사에 가서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말춤을 춘 것을 홍준표 대표가 비판조로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말은 야당 대표가 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말춤 사진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어려운 서민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네.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은 정쟁이지 않습니까? 친박이 어떻고 친홍이 어떻고 여전히 정쟁을 하고 있고 국정감사 누가 치렀습니까? 그리고 제2의 세월호 국정조사를 위한 법안 어떻게 통과시켰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표리부동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 내에서 홍보를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사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치 여사님의 비판적 시각, 네거티브 시각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느낌의 이런 대응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미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친박
의원에 대해서 고름이라 얘기하던데 보통은 이제 당내 분들에 대해서는 영장류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바퀴벌레 아니면 고름 이게 사람으로 불리지 않는 세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정치가 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보수 정치를 상당히 우려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보수 정치는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정치의 자기 반성 또는 또 자기 혁신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보수 정치의 부활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요. 역시 차세대를 이끌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보수의 아이콘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를테면 홍준표 대표 따라하기처럼 막말, 이를테면 네. 또 이렇게 어떤 국민의 관심만 쫓아가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